자, 봅시다. 자, 오늘 하려고 하는 거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 맞죠?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 그래서 아마 이 단원을 내가 절반쯤에서 끊고 남은 거는 아까 개념 설명하면서 이 단원 끝까지가 숙제, 이번 숙제일 거야.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지수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결국 이번에 활용한다는 얘기는 뭐 최대 최소의 활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지금. 물론 최대 최소 앞단에서 했었고. 결국은 지수로그를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활용을 해보자라는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방정식부터 설명을 할게요. 부등식도 똑같기는 한데, 방정식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할 건데 라고 하냐면은 방정식이니까 해를 구하시오가 나오기는 할 거야. 2차 방정식에서도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아보시오라고 하면서 근의 공식이라던가 인수분해라던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물어보기는 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제 그때는 도구들이 많았고 여기는 그냥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해를 구하는 방식들이 딱딱딱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 해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은 2차 방정식은 사실 미지수 K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구할 뿐, 미지수 K가 없으면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수로그 방정식은 K가 있다 없다, 미지수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특정 형태에 따라서 해를 구하지 못하는 형태들이 등장을 해. 그걸 너네들이 알아야 되고 앞으로도 활용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해를 구하는 거, 연산을 통해서 해를 구하는 게 불가능한 형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 중에서 틀리는 것 중에서 2차 함수 때처럼 2차 방정식 때처럼 조금 독특한 녀석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요 두 가지도 미리 얘기를 하자면 결국 하나는 뭐냐면은 이걸 먼저 보여주지 말자. 이걸 먼저 얘기하자. 방정식이지만 함수에 대한 얘기로 바꿔서 풀어보자. 약간 요런 느낌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너네가 이제 최대 최소에서도 계속 하던 치환형, 그 반복되는 형태 있잖아. A의 X승이 자꾸 반복된다거나 로그 AX가 반복돼서 T로 치환을 했더니 뭐 최대 최소를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때 이제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는 그래서 어떤 형태인가요? 첫 번째, 양변이 모두 다 지수꼴을 띠고 있어야 돼. 근데 하나, 밑이 똑같은 형태가 있을 겁니다. 똑같다고 해놓고 밑이 똑같은 형태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당연히 지수는 다르겠죠. 두 번째는, 연어랑 규리는 기억나지? 밑이 다른 녀석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지수가 똑같은 녀석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밑도 지수도 모두 다른 녀석이 하나가 있을 거야. 그렇게 총 세 가지 형태의 유형의 문제가 있고, 결론은 뭐다? 좌변이 지수식을 띠고 있으면 우변도 지수식을 띠고 있다면은 좀 이따 설명할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해를 구해주면 돼. 근데 지수는 지수꼴이 아닌 형태일 때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마플 시너지가 아니라 나중에 실전 문제로 넘어가면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 양변의 생김새가 fx는 gx 꼴인데 그 fx도 a의 x승꼴, gx도 우변도 a의 x승꼴이면 이거야. 그런 식의 문제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한쪽은 지수꼴인데 다른 한쪽은 다항함수꼴. 한쪽은 로그 함수인데 한쪽은 다항함수꼴. 한쪽은 지수함수꼴인데 우변이 지수가 아니라 로그꼴. 이런 문제는 절대로 연산을 통해서 값을 찾지는 못합니다. 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지수함수와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뭐 이렇게 시작한다면은 둘이 같다라는 식을 세우겠지. fx는 뭐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세울 수는 있어. 근데 거기서 x를 찾으려고 덤비는 거는 아예 뭐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내가 저기 어느 반이었지? 다른 반 어쨌든 숙제 풀리면서 그때 실제로 나왔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도 아마 조만간 만날 겁니다. 이번에 이미 만났었을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는 뭐다? 함수에 대한 얘기. 함수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보면서 눈으로 판단하라는 얘기야. 아,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네. 아,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네. 아, 만나는 점 A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라는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야지 X 값을 찾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죠? 연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라고요? 첫 번째, 양변이 지수는 지수꼴인데 밑이 똑같은 지수꼴. 그럼 뭐다? 그럼 뭐다? 지수끼리 같아지도록 하는 x들을 찾아주면 돼. 왜? 밑은 이미 똑같으니까 지수가 같아지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밑이 3과 3이라서 똑같으면 이게 다야. 밑이 5와 5라서 같으면 이게 다야. 그런데 밑이 XX 또는 X-X-L로 같다면 지수 값과는 무관하게 그 밑이 변수를 가지고 있다면 1이어도 되는 거야. 1의 거듭제곱은 1의 3승도 1이고 1의 5승도 1이고 1의 12승도 1이니까 지수가 다르더라도 무조건 1은 1이거든. 그런 식의 예외적인 게 나올 수 있다. 언제? 밑이 변수일 때. 두 번째, 밑이 다른 대신에 지수가 같을 때는 그럼 뭐다? 기본적으로는 지수만 변수거든. 그래서 지수를 뭐로 만들 거야? 밑이 다르니까 0승을 만들어버리면 둘 다 양변이 다 1, 1이라서 같아지겠네. 이게 첫 번째 기본해. 그런데 또 역시 예외적으로 밑에도 변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분명히 다르게 생겼는데 얘는 2고 얘는 3이라서 다르면 진짜 찐 다른 거거든. 근데 여기는 밑이 2야. 근데 여기의 밑은 x 플러스 1일 수도 있잖아. 생김새만 달랐던 거지. 한쪽은 상수고 한쪽은 변수 x를 가지고 있다면 밑을 내가 직접 같게 만들어서라도 밑이 같고 지수도 같다를 만들 수가 있어. 그거는 밑에 변수가 있는 예외적인 문제. 알았죠? 기본 해는 위에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 달라요. 그럼 기준이 하나가 안 맞지.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같으니까 밑을 바꾼다거나 또는 지수를 0으로 만든다거나 또는 밑이 같으니까 지수를 같게 만든다는 이런 기본적인 풀이도 있겠지만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아예 색다른 풀이를 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양변의 로그를 취해준다. 오케이? 이게 기본적인 풀이야. 지수 방정식에. 두 번째로 가보자. 이번에는 로그 방정식으로 갈 겁니다. 로그 방정식도 똑같아. 로그는 다 한 꼴 못 풀어. 로그는 지수꼴 못 풀어. 로그 방정식 역시 어떤 형태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양변이 다 똑같은 로그꼴이 나와 있어야 돼. 그때 첫 번째 해는 쟤랑 비슷해. 밑이 같은 거야. 그래서 진수가 다르게 생긴, 무조건 다르다가 아니라 다르게 생겨 있는 식으로 나올 때가 있겠지. 두 번째는 뭐다? 밑이 다른 거야. 대신에 진수는 똑같아야 하지. 그런 거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다? 아, 밑과 진수가 모두 다르겠네? 아니야. 로그에서 밑과 진수가 둘 다 다른 거는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나온다고 하면 밑을 바꿔버리면 돼, 우리가. 밑변환 공식이라는 거 배웠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의 밑과 진수가 모두 다른 형태는 등장하지 않고 아예 색다른 형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함수에서도 했던 변수의 로그 변수승. 최대 최소할 때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했었냐? 또 양변의 로그 취향이야. 쟤랑 비슷하죠? 풀이 방식은. 근데 문제의 형태가 밑과 진수가 모두 다른 로그는 로그꼴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런 문제는 다시 말하자면 뭐라고? 나오지도 않고 혹시 나온다면은 밑변환 공식 써주면 되고. 알았죠? 자, 그럼 위에 거 두 가지로 보죠. 얘는 어떤 풀이가 나오고 얘는 어떤 풀이가 나올까? 당연히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를 갖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없어. 혹시 밑이 x고 x라고 하더라도 진수가 다를 때 밑을 뭔가를 딱 맞춘다고 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거나 하는 것들은 없어. 대신에 얘는 있지. 뭐가?
일단 기본적으로 진수가 1이면 돼. 그리고 두 번째, 미체 변수가 있다면 미체 밖에 하는 것도 예외가 될 수 있다. 미체 변수가 있을 때만 등장하는 예외적인 풀이. 그렇게 총 세 가지의 풀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 끝났어요. 부등식은요, 선생님? 부등식은 그냥 부등식으로 하면 돼. 근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좀 이따가 할 거고. 그럼 다예요. 요 녀석은 약간 모의고사 느낌이라 너희가 어디서 주로 만나냐면은 마플 시너지는 있을 수도 있겠다. 저 모의고사 기출 하면서 나와 있는 저것들 있잖아. 저기서 좀 나올 수도 있고 일반적인 마플 시너지 노말 같은 문제, 터프나 센 같은 문제집에서는 만나기 힘든 녀석이기는 해요. 알았죠? 어제는 그리고 세 번째 치원형은 뭐 보면 뻔할 거라 설명 딱히 안 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싹 설명을 해보도록 하자. 579번부터 볼게요. 자, 일단 이거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정리부터 다 해주세요. 579번 문제도 뭐 한번 볼까? 요거는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봅시다. 579번. 일단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 줄기짜리 직선이 있고요. 두 함수가 어쩌고저쩌고 만나는 점이 어쩌고저쩌고 PQ라고 합니다. PQ의 3분의 길이가 루트 5예요. K의 값을 찾아주세요. 요거는 자 그래서 내가 요런 것들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 만나는 점 PQ가 나고 PQ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아, 나 이거 P의 좌표랑 Q의 좌표를 찾아봐야 되겠네. 이건 쓰지 마. 찾아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맞지?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거였잖아. 그냥 좌표를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P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점이야? 지수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거니까 3분의 2의 x 플러스 3승 플러스 1는 2x 플러스 k. 두 번째 Q라는 거는 어떤 거야? 거꾸로 쓴 것 같은데? 아닌가? 3분의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8이라는 곡선과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거니까 이런 방정을 세워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맞지?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방정식 세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떤 거? 식을 세우면 안 된다고 아니다. 지수함수와 다항함수, 직선이잖아. 지직선 다항함수잖아. 그 둘이 식을 세우는 거는 잘못된 거는 아니야. 이 식은 쓰일 수 있는데 이 식을 통해서 좌표를 찾아야 되겠군. 근을 찾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 자, 다른 걸 다 떠나서 직선이랑 연립을 하려고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쪽으로 가야지. 뭐? 기울기가 2인데 길이가 루트 5라는 거에 포인트를 둬야지. 기울기가 2라는 거는 x좌표의 증가량분의 y좌표의 증가량이잖아. 그지? 저 PQ 쪽 저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봐. 여기가 P고 여기가 Q야. 요 녀석의 기울기가 2라는 거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가 1대2라는 얘기야. 그럼 길이 B가 1대2면은 여기는 자동으로 루트 5가 되겠지. 1대2 대 루트 5. 맞지? 그런데 길이가 루트 5라고? B가 루트 5였는데 길이가 루트 5라고? 그럼 이것도 길이 자체가 1인가 보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연립을 통해서 식을 통해서 좌표를 찾은 게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알파라고 했다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까 그 식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3분의 2의 알파 플러스 3승 플러스 1는 2 알파 플러스 k 뭐 한 거야? 얘랑 얘가 만납니다. 또는 얘 알파 대입하면은 얘 알파 대입한 거랑 y좌표가 똑같습니다. 뭐 같은 얘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알파 플러스를 여기다 집어넣고 알파 플러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똑같습니다. 뭐예요? 3분의 2의 x자리에 알파 플러스 1을 숨차. 알파 플러스 1을 넣어주게 되면 알파 플러스 2승이 되게 되고 플러스 3분의 8을 했을 때 얘는 뭐다? 2 알파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k가 되는 거지. 이 두 식을 연립을 하고 가야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는 x로 써가지고 이 식 자체에 대한 근을 찾으려고 한 거고. 오케이?
근데 지금은 그냥 그 근을 알파라고 두고 본 것뿐이고. 그리고 아까도 이 식을 세우기는 했지. 원래는 x 플러스 1이고 여기도 x였지만 그걸 연립을 통해서 근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 근은 알파 플러스 1이라고 내가 미수를 잡아서 이 알파와 이 알파가 연결이 되게 만든 거지. 이제. 그럼 이제 뭐 한다? 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K 사라지잖아. 우변에서. 그러면은 2알파, 2알파, K, K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2만 남았어. 끝. 이제 잘 봐. 뭐만 남았어? 알파만 남았잖아. 이제 처리하면 되지. 3분의 2 알파 세우는 거 묶어볼까? 그럼 남은 게 얘는 3분의 2의 잠승. 27분의 8. 얘는 남은 게 3분의 2의 제곱. 9분의 4. 아, 이건 안 묶이지. 그리고 우변으로 얘는 넘어가 버리자. 얘가 마이너스 3분의 6이잖아. 넣어야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지. 얘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27분의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되면 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어차피 가지고 있으니까 3분의 1만 남기도록 하는. 3분의 2 알파승은 얼마예요? 4분의 9? 그래서 알파는 얼마다? 아하, 마이너스 2구나. 역수로 하고 제곱한 겁니다. 그러면 알파 나오죠. 그러면 이제 A의 좌표, P의 좌표도 나온 거고, Q의 좌표도 나온 거고, 또는 여기다 집어 넣어버리게 되면 K 구할 수 있게 되잖아. 알았죠?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 요거 유형 몇 번이지? 4번, 뭐 5번 등등 2차 방정식과 연결되는 녀석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치환형이야. 3x승을 t로 치환하면은 t제곱 t 이런 거 알았죠? 얘네들이 치환형이고 너희들이 치환형에서는 딱히 질문이 없었고 593번 치환형 같은데 조금 다르네. 응용하면서 질문 나온 것 같아 이거는. 자, 상수 K에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 A가 오직 하나 존재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는 딱 하나 있대. 일단 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성질은 만족해줘야 되고 그래서 뭐다? B라는 것은 로그 2의 A 플러스 2 플러스 K 그리고 A라는 것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은 A를 대칭이동한 점이니까 이거 미리 좌표 찾고 시작할까? B, A죠. 또는 B 대신 A 그냥 써버려도 되고 그게 저 위에 있대. 그러니까 뭘 만족한대? A가 4에 B 플러스 K승 플러스 1을 만족한대. 그 두 개 다 만족해달라는 얘기잖아. 둘 다 만족하는 A, B가 딱 한 쌍 나옵니다. 라는 얘기잖아. 뭐 말인지 알겠나요? 자, 잘 연립을 하러 가보자. 그때 로그꼴로 고치든 지수꼴로 고치든 그거는 너희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 2가 좀 거슬리네. 저 2. 2가 좀 거슬리는데 일단 가보자. 우리는 로그보다는 지수가 편할 거거든. 그래서 로그보다는 지수로 바꿀게요. B-K는 로그 2의 A 플러스 2가 되고 그래서 2의 B-K승은 A 플러스 2가 됩니다. 둘이 연립이야. 그러면 뭐 하자? 거슬려. 이거 어떡하지? 치환형으로 가야 되는구나. 연립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단 가보자. 2의 B-K승은 A 플러스 2. A가 이거잖아. 플러스 2. 그러면 4의 B 플러스 K승 플러스 4. 이거거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K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없냐? 문자가 두 개가 도니까 좀 짜증나네. K는 일단 상수기는 해. 상수. 얼마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상수기는 하거든. 이렇게 할까? 다 우변으로 넘겨보자. 그러면 4의 K승은 그냥 상수일 뿐이야. 얼마인지 몰라. 4의 B승. 얘가 먼저 나온 거죠. 얘 넘어가자. 그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그리고 2의 B승. 플러스 4. 얘를 만족하는 A, B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는 거는 B도 역시 오직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B가 하나 정해지면 자동으로 A도 하나니까 B가 하나 존재한다. 뭐 4의 B승을 T로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 4의 K승 뭔지 모르는 아직 모르는 그냥 개수 상수일 뿐이다. 자, 잠기절. 얘는 T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그 다음에 2의 B승 T. 플러스 4. 얘를 만족하는 T가 오직 몇 개? 오직 한 개 존재한다. 판별식에 들어가자는 얘기지. 알았죠? 그러면 1차의 개수의 제곱, 2의 마이너스 K승을 제곱, 마이너스 D다. 4분의 D 아니다. 16 곱하기 4의 K승. 그게 뭐다? 0이다. 대현이, 그럼 얘는 뭐예요? 4의 마이너스 K승. 얘는 16 곱하기 4의 K승. 0이 됐는데 그걸 만족하는 K를 찾아주면 K가 나오면 A도 자동 결정되지 않을까? 끝. 이유 과정은 생략할게요. 르르륵 마무리 지어주세요. 끝. 여기까지. 예, 대놓고 로그 X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죠? 치환을 해보도록 합시다. 로그 X를 T로 치환을 했더니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이 0이고요. 두 번째 방정식에 대해서 T제곱 마이너스 PT 플러스 Q가 0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근 T가 알파 베타가 아니지. 거기서 실수하면 안 된다. 알파랑 베타는 X 상태에서의 근이었으니까 X가 알파 베타고 그러면 T의 값은 뭐다?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인 거지. 그럼 여기는요? 마찬가지 X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인 거니까 로그 알파분의 1, 로그 베타분의 1이 두 근인 거지. 거기서 이제 너희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계산하는 과정을 생각해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이 질문 누구야? 636번. 정아 혹시 질문이야? 규린이가 질문이야? 연아 질문이야? 누구야? 여기서 끊어도 되는지 좀 더 연산이 필요한 건지. 636이 질문이거든요, 지금. 정화였던 것 같은데? 640번 위에 거. 맞지? 맞아? 여기서 끊어도 되겠어? 아,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로그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 647번 같은 건데, 뭐, 다들 질문이 아닌 거 보니 잘 했나봐. 640번을 제외하고는. 이게 600, 잠깐만. 다른 유형이구나. 이 유형은 질문이 없는 거네요, 그럼. 전부 다 뭐다? 변수의 로그 변수승이라 양면의 로그를 취해주세요. 잘 한 것 같으니 패스. 자, 640번부터는 이제 활용입니다. 이거는 방정식이라서 질문이 아니라 활용이라서 질문이겠지. 자, 가보자.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y는 t 이런 그림이 하나도 없네. y는 t가 2의 4-x 플러스 6과 만나는 점을 a,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그때 직선 또 t 플러스 3도 있는데 뭐 저거 다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맞지? x는 t 플러스 3의 x축과 만나는 점을 c, 얘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그때 그게 직사각형이 될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그려? 이거겠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네요. x는 t. x는 t 플러스 3. 그때 x는 t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 x는 t 플러스 3의 x축과 만나는 점을 c. 그리고 각각 얘랑 만나는 점을 d, 얘랑 만나는 점을 a라고 할 때
A, B, C, D가 직사각형이 되려면 BC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얘들도 일부러 Y좌표를 갖게 만들어준 거야. 오, 자, 정아야. 오늘 뭔가 학교에서 뭐 있었니? 왜 이렇게 좋니? 그래서 어쨌든 직사각형이 됐을 때 사각형 넓이를 구해도 돼요. 이거 다 맞지? 끝났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AD의 Y좌표가 동일하다는 거. 그게 힌트지. 그래서 T를 여기다 넣은 거. 2에 4-T승 플러스 6과 2에 얘를 여기다 넣은 거. T승이 되겠지 그냥. T 플러스 3이 X-3에 들어갔으니까. 그들이 같아지세요를 풀어주면 됩니다. 아, 끝났네요. 6은 아니다. 양변에 2의 T승을 곱하자. 그러면 얘는 16. 얘는 6 곱하기 2의 T승. 얘는 2의 2T승. 그래서 우변이랑 싹 다 2양. 2의 2T승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T승. 마이너스 16이 0입니다가 나오고 28 마이너스. 그래서 T로서 가능한 것만 보면은 2의 T승이다. 2의 T승으로 가능한 것을 보면 일단 마이너스 2도 가능하고 8도 가능한데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 이게 나오면서 T는 3이 나오죠. 그럼 T가 3 나왔네. 그럼 끝났네. 얘의 좌표가 어디다? 3이고 얘의 좌표가 어디다? 6이고 3을 집어넣은 거 6을 집어넣은 거에서 나오는 Y좌표 2의 샴승 8. 얘도 맞는지 한 번 더 확인. 2의 1승 더하기 6이니까 오케이 8 맞네. 그러면은 높이가 8, 가로가 3. 답은 24.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겁니다. 결국은 방정식은 그냥 여기서 끝이야. 이거. 여기까지 갈까? 여기까지가 방정식 얘기고 나머지는 그냥 활용 얘기. 알았죠? 정리. 641번도 마찬가지인데 연아 아까 유형 14번 너가 질문했었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보면은 결국 활용형들은 일단은 그림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기는 해. 방금 같은 그림, 뭐 이런 활용, 상황에 대한 거는 식을 쓰는 게 우선이야. 그 식을 쓰는 거는 사실 대수랑 관련된 게 아니라 약간 수학적인 상식이라던가 아니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던가. 일단 요거 41번 하나 더 가고 가자. 641번은 요거는 일반적인 활용형 느낌보다는 예전에는 실생활 활용이라고 또 굳이 다르게 불렀던 유형이긴 해. 요즘은 잘 등장 안 합니다. 그냥 가운데 덩그러니 식을 하나 주는 거야. 그 식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지. W0가 뭔지, T가 뭔지, W는 뭔지 등등등을 말해주고 옆에 상수값들은 뭐 그냥 상수 A. 어떤 식을 넣든 A는 계속 고정된 값, 뭔지는 모르고 물론 그 A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어쨌든 밑에 뭐가 나온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등장할 거야. 그 상황들에 맞는 식을 써주고 나서 연립하세요. 그 연립하는 방법이라던가 연산이라고도 하자. 연산을 하는 방법이 이 단원에서는 로그 방정식, 지수 방정식이 필요할 거다. 알았죠? 자, 어쨌든 가보자. 상황. 처음에 초기자산 W0만큼 투자하고 15년이 지났어. 그때 어쩌고 저쩌고. 두 번째 상황. 똑같은 초기자산 W0를 투자했는데 이번에는 30년이 지났을 때 몇 배냐? 두 가지 상황이 주어졌네. 집어넣어보자. 초기 자산이 W0죠. W0, 스몰 W0 또는 오메가 제로로 쓸게요. 나누기 2 곱하기 10에 A는 상수니까 무시하고 T년 15년 15승. 그게 뭐다? W인데 그 기대 자산 W는 초기 자산의 3배래. 초기 자산 W의 3배가 된대. 식을 그대로 썼잖아. 두 번째는 또 초기 자산은 똑같은 오메가 제로 또는 W0다. 곱하기 10의 몇 승? A는 그대로 상수니까. 근데 이번에는 30년이 지났네. 그럼 뭐다? 30. T 대신에 30. 그러고 나서 기대 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또 초기 자산을 기준으로 몇 배냐? K 곱하기 W0다. 이 식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럼 이 식을 푸는 방법 중 제일 단순한 게 양변 나눠버리는 거지. 왜? W0 문자잖아. 놀잖아. 날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는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식을 먼저 바라본 사람들은 사실은 나누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양변에 똑같이 W0 곱했으니까 약분해버리고 여기도 W0 곱해줬으니까 약분을 해버린다고 생각해도 되지. 자, 간다. 그럼 얘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10에 15의 승이 6이야.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어떻게 돼? K가 나오죠. 2분의 1 곱하기 요 놈의 제곱 아니냐? 36이네. 아하, 답은 18. 이게 641번 풀이다. 알았니? 기대 자산 안 궁금해요. 초기 자산 안 궁금해. 우린 저 식 자체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그냥 상황에 맞춰서 대입. 그래서 둘이 연립해보자입니다. 알았죠? 자, 요 유형의 하나 정도만 더 풀어보고 싶기는 한데 그림과 관련된 거 말고 식을 주절주절 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네. 다 그림이네. 하나 정도만 더 풀어보자. 좀 난이도 높을 수 있는 게 수능 기출 15번, 645번? 이거 하나 정도만 더 풀어볼까? 자, 뭐 지수 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뭐 있고 직선 얘기 있고. 자, 가보자. A의 x는 밑이 1보다 크면은 그 지수 함수 어떻게 생겨요? 샥. y는 ax. 그리고 y는 루트 3이 만나는 점. y는 루트 3 만나는 점 a. b라는 점은 4,0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때 직선 OA와 직선 AB가 서로 수직이래. 이게 뭐야? 아이, 더 멀리 가야 돼. 다시 그릴게. OA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겨 있잖아. 그놈과 수직이 되게 AB가 놓인다? 이거겠네. 여기 어딘가에 B가 있겠네. 정확한 위치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가 B겠네. 됐니? 끝났네. 뭐 우리는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을 식으로 쓰기만 하면 끝나잖아. 맞지? 일단 미지수가 뭐가 필요하겠네? A의 좌표. 얘를 T, 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Y 좌표가 루트 3이라고 주어졌으니 최대한 그걸 찾아가 보자. 얘가 루트 3이 되기 위한 X값. 로그 A의 루트 3이다. 되었니? 그러면은 이 녀석의 기울기 나오잖아. 0,0에서 로그 A의 루트 3분의 루트 3. 그리고 두 번째, 이 녀석도 기울기 등장하잖아. 두 점의 좌표가 다 주어져 있으니 4 마이너스 로그 A의 루트 3분의 0 마이너스 루트 3. 그 두 개가 수직으로 맞는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를 풀면 되잖아. 알았나요?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고쳐버리고 나머지 식 좀 써보자. 분자 루트 3 분모 그냥 쓸게. 로그 A의 루트 3 곱하기 4 마이너스 로그 A의 루트 3. 그게 얼마? 1. 양변에 넘어가 버리면 루트 3은 4 곱하기 로그 A의 루트 3 마이너스 로그 A의 루트 3의 제곱. 루트 3의 그 루트를 2분의 1승으로 해서 뽑아냈었어도 되는데 그냥 여기도 똑같은 문자라서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하려고. 알았죠? 넘어갈까? 그러면 로그 A의 루트 3을 T로 치환을 해버리겠다. T로 치환을 하게 돼버리면 좌변으로 넘어가서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이 뭐 이래? 루트 3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3이다, 3.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이다, 3. 플러스 돼, 그리고. 어쨌든 됐죠? 그럼 끝났네. 1, 3, 마마. 그래서 로그 A의 루트 3으로서 가능한 것은 1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A 값이 뭐냐가 나오겠지. 알았죠? 끝, 여기까지. 그 중에서 우리는 A가 1보다 큰 게 있다면은 뭐 그 중에 하나만 답일 수도 있고 물어보는 걸 보니까 곱인 거 보니까 둘 다 가능한 거보다 맞죠?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리. 오. X에 대한 부등식. 자, 부등식 얘기 나왔죠? 근데 부등식, 어머, 내가 치환형 이런 거 다 지워버린 거니? 아, 아니네, 여기 있네. 자, 부등식 얘기로 넘어갑니다. 일단 653 풀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없네. 풀고 얘기합시다. 자, 뭐를 만족하는. 자, 우리 방정식에서 어떻게 풀었어? 로그면. 밑이 똑같네? 아, 진수끼리 같게 하자. 그러면 만약에
로그가 크네? 로그가 크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진수끼리 크게 하자. 오케이? 끝.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진수 x-1과 진수 2분의 1x 플러스 k끼리 비교했을 때. 좋아요. 자,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뭐 하자? 그거 나타지면 된다. 이게 일단 기본풀이. 맞죠? 그래서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2분의 1x.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k 플러스 1.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더 할까, 일단? 근데 문제가 있어. 왜요? 대박. x가 뭔지 모르는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면은 정수는 무항해입니다. 맞죠? 계속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세계에서 딱 끊어진다는 건 저게 끝이 아니란 얘기지. 자, 원래 오늘 방정식 풀이를 하다가 설명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필요가 없어서 여태까지 확인을 안 했던 것 중 하나. 첫 번째, 강조했던 거 기억나니? 저기 연아랑 규민이 같은 경우는 자, 로그는요 일단 방정식에서도 나왔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어. 너희들이 질문한 것 중에는 방정식 또는 부등식에 관계없이 둘 다 똑같다는 얘기죠. 뭐 항상 마지막 단계 답을 구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에 뭘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밑과 진수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았나요? 그 밑과 진수의 조건이 뭐야? 밑에도 x가 있었다면 밑은 양수, 밑은 1이 아니다. 두 번째 진수의 조건은 뭐다? 양수. 그래서 x는 1보다 컸었어야 되고 x는 마이너스 2k보다 컸었어야 돼. 그게 여기 들어와야 돼. 알았죠? 근데 k가 자연수잖아.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수 누군가보단 크세요라고 하고 있는 건데 얘는 1보다 크세요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좁은 범위지.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다. 알았나요? 요거 하나 조심해야 돼. 그래서 가보자. 여기 다 여기 있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들을 수직선상에다 찾아보자. 1과 2k 플러스 2라고 전개해서 쓸게요. 그 사이 범위가 있어야 돼. 근데 정수가 딱 3개가 있다. 그 말은 뭐다? 여기 일단 2부터 시작해서 근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거 4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있으면 좋지. 근데 얘도 자연수란 말이야. 얘가 딱 4가 되면서 드모 붙었으니까 얘까지 포함을 하는 거지. 그렇게 3개가 완성되는 거지. 따라서 K는 얼마? 1이다가 나오고 끝나는 겁니다. 알았나요? 예. 정리. 한 개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이제부터는 오늘 진도죠. 어떻게 보면. 앞에 있었을 텐데. 여기 있네. 비슷한 거 있네. 자, 657번 한번 풀어볼래? 이거 숙제냐? 잠깐만, 우리 숙제가 몇 번까지였냐? 660번 정도까지 숙제였지? 이거 숙제였지? 내가 어디서 끊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게. 659까지 숙제네. 아니야? 그러면 됐고, 요거 하나 풀어보자. 660.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그것 때문에 보자고 한 건데, 거기들 모아요. 일단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죠? 누가? 로그 3분의 1 x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녀석을 t로 치환을 해주게 되면 얘는 누가 봐도 치환형 문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입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1, 3, 마마. 그래서 t의 범위로 치면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로그에 대한 범위로 바꿔보자. 로그 3분의 1의 x 1, 3.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지. 이거는 다 맞췄을 거야, 근데. 다들 하게 돼. 앞으로도 해야 돼. 자, 뭐냐면 1이라는 놈을 로그로 바꿔보고 3이라는 놈도 로그로 바꿔보자.
당연히 밑이 3분의 1인. 그럼 여기는 뭐야? 27분의 1이 되고 얘는 얼마야? 아까 얼마였지? 1이었지. 그럼 3분의 1이겠네. 그럼 이제 너희들이 진수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거 뭐 들어가야 돼? 여기서 미쳐가지고 부동호만 그대로 가면 안 되죠. 뭐? 부동호만이 거꾸로 되는 거.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둘이 뭐 나누면 답이 나오겠지. 뭐다? 부등식이야. 지수 부등식도 똑같고 로그 부등식도 똑같습니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은 아주 큰 차이가 하나가 있다. 뭐냐면 방정식에서는 이것까지는 관심이 없었어. 누군데? 자, 방정식에서는 밑이 똑같냐 다르냐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같은데 인지 3인지 4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정확하게는 2분의 1인지 뭐 밑의 범위. 밑이 2로 똑같니 2분의 1로 똑같니가 방정식에서는 상관이 없었단 말이야. 그냥 똑같은 건 똑같은 거거든. 근데 부등식에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 관찰을 해줘야 되는 값이 된 거다. 그래서 지금 밑의 범위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진수 방향이 바뀌는 거야. 왜요? 로그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둘 다 밑이 1보다 작은 양수가 되어버리면 진수가 커질수록 값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이 값이 커지려면은 진수는 오히려 작아야 되는 거야. 얘보다. 이해됐죠? 그거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부등식이 주르르륵 나오게 돼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아마 로그 부등식을 제일 메인으로 풀게 될 거다. 너네가 숙제로.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또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연립부등식이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네. 근데 이거는 숙제로 가자. 이거 말고 대소관계라는 게 하나 있을 텐데 없나? 없으면 내가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없나 보다. 없다. 문제 하나만 만들어보자. 어디 있지? 이건 아닌데? 응? 응? 있구나. 여기가 아니다. 여기다, 여기. 이거 방학 때 했던 겁니다. 화면을 이제 끄고 한 3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 하고 클리닉으로 바로 넘어가자. 이건 아마 그 마플에 있었을 거야. 대소 관계, 대소 비교. 자, 대소를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는 대상이 3개니까 누가 제일 큰지, 누가 가운데 값이고 누가 제일 작은지를 보시면 되고 부등식처럼 써주면 되고 얘는 A, B끼리만 누가 큰지 작은지만 밝혀보세요. 알았죠? 그거 한두 개를 더 풀이하기 위한 뭐 예비 문제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첫 번째 문제는 사실은 연산이 귀찮아져서 그렇지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지금도 이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 밑이 1보다 작은 A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 그때 첫 번째 대상은 지수 1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1을 찾아주면 돼. 정확한 위치를 보니까 얘랑 비슷하게 은근히 비슷하게 여기다 딱 넣어봐. 하나는 얘가 A야. 맞죠? 그런데 이제 A의 A승은 A의 X승에 그 A를 넣어줘야 되네. A의 위치가 0과 1 사이에 있는 얘라는 거지. 그럼 그걸 대입해서 나온 얘가 뭐다? A의 A승인 거야. 아, 누가 봐도 A보다 커졌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 요 녀석. A의 지수에 A의 승이 들어가네. A의 승이 어디야? A와 1 사이에 여기 어딘가에 있잖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있다가 중요한 거야. 넣어주면 그 나온 놈도 사이에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래서 답은 끝난 거예요. 제일 큰 거 A의 승. 두 번째 거 이거. 세 번째 거 A. 알았니? 그 다음 얘는. 자,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에 대해서 그리고 위의 문제도 지금 이 문제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에 대한 대소 비교잖아. 자, 물론 세 개든 두 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수의 대소를 비교를 하고 싶으면 뭔가 기준 하나가 있어야 돼. 지금 여태까지 풀어왔던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지금 저기서도 풀었던 그 문제들 전부 다 기준이 뭐야? 밑이 똑같았잖아. A의 몇 승, A의 몇 승 하면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 하나만 가지고 풀었지. 근데 문제는 이제 밑이 달라. 3의 지수, 8의 지수 완전 달라. 같게 할 수도 없어. 9면은 차라리 뭐 3의 2비승으로 고칠 수라도 있지. 9의 비승이었다. 맞지? 근데 지금은 불가능해.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게 뭐다? 기준을 하나 같아야 되는데 다 다르다면 하나를 맞춰주는 방법이 있어. 그때 기준으로서 잡아야 되는 그 기준의 후보들이 뭐냐? 바로 밑, 함, 정, 세 개 중에 하나는 맞춰야 된다. 이거야. 밑은 말 그대로 밑이고 함은 함수값을 말하는 거야. 정은 정의역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정의역은 지수꼴에서는 지수, 로그꼴에서는 진수를 말하는 겁니다. 알았나요? 자, 간다. 지금은 우리는 3의 A승 그리고 8의 B승 그리고 그때 값이 5, 25. 여기서 말하는 함수값이라는 거는 자 3의 A승이라는 그 Y 좌표 그 값을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야. 밑은 같게 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 방금 얘기했죠. 하나는 3이고 하나는 8이라서 3과 9면은 같게라도 만들어 볼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만 3과 8은 같게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정의역을 보면은 내가 궁금한 대상이 바로 지수들 아니냐? 지수 A, B의 대소를 내가 밝히고 싶은 거잖아. 얼마인지 몰라서 물어본 놈을 갖게 해야지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갖게 할 수 있는 후보 자체가 함수값밖에 없는 거야. 누구? 5와 25.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한 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 뭐야? 함수값 같아졌다. 그러면 너희들은 뭘 보면서? 9의 x승이라는 함수의 식을 보면서 8의 x승이라는 함수의 식을 보면서 그 y좌표가 25로 똑같다라는 거에서 힌트가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았니? 누가 봐도 b가 오른쪽에 있잖아. 명확해졌지. 자, 기준을 갖게 맞춰줍시다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두 문제 풀어야겠다. 두 문제만 풀어봅시다. 갑니다. 자, 역시 너희들이 이 수와 이 수의
대소를 비교를 해봐. 뭐 왼쪽이 큰지 오른쪽이 큰지 자연수열이다. 그 다음에 로그 2의 n 플러스 2와 로그 3의 n 플러스 3에 대해서도 대소를 역시 비교해보세요.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문제. 기기. 방학 때 했었다, 자네들. 방금 내가 얘기했던 저거를 잘 기억해야 돼. 얘네들은 쉬워. 이 문제는 쉬워. 문제는 얘 때문이야. 이거 참고로 내신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모의고사는 나왔었고 그래서 내신에서도 자주 물어보는데 애들이 자주 질문을 함. 저거를 꼭 기억해야 돼. 자, 이 문제도 얘를 위한 건데 일단은 밑, 함, 정 세 개를 가지고 기준 하나를 잡아줘야 된다고 했지. 대소 비교 문제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밑은 달라. 그리고 밑은 달라. 그리고 정의역. 이 값 자체에 대한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잖아. 맞니? 그러니까 뭐야? 함수값, y값. 로그에 넣어서 나오는 이 값, 로그에 넣어서 나오는 이 값끼리 비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뭐다? 이거는 누가 봐도 대놓고 정의역이 같아져 있잖아. n+3, n+3.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하면 돼? 두 개의 로그 함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밑이 2, 하나는 밑이 3. 얘가 로그 3의 x일 거고 얘가 y는 로그 2의 x일 거야. y좌표가 1이 될 때 2보다 3이 더 크니까. 맞죠? 얘는 진수 2일 때 1일 거고 얘는 3일 때 1일 거니까. 그걸로 그림을 그렸고 거기다가 어쨌든 우리는 뭐다? 똑같은 n+3을 넣고 있으니까 값끼리 비교를 해주면 당연히 로그 2에 넣은 게 더 크지. 맞죠? 얘는 쉬워. 근데 문제는 밑에 거야. 또 대소 비교하라네? 밑, 함, 정. 자, 그때 잘 모르겠는 문제가 있기는 해. 지금 쟤도 어떻게 보면은 25를 갖게 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어, 얘들아? 밑은 누가 봐도 다르니까. 분명하게 다르니까. 그리고 얘는 누가 봐도 정의역이 n+3, n+3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얘는 함수값이 똑같지는 않았잖아. y값이. 대신에 아닌 것 하나가 분명히 보일 거고 물어보는 대상이 분명히 보일 거야. 그래서 같게 해야만 하는 녀석이 결정되기도 해. 그래서 함수값을 같게 하라는 얘기구나. 제곱해야지가 나와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잘 봐. 밑은 누가 봐도 다릅니다. 2랑 3은 완전히 다른 놈이란 말이야. 그리고 정의역이 똑같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함수값에 대해서 물어본다. 함수값을 갖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먼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아닌 게 보인다는 얘기야. 하나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라. 하나는 갖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정의역을 맞춰달라는 얘기야. 그때 자 여기서 내가 지수나 진수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정의역이라고 부른 거는 지수일 때도 있고 진수일 때도 있으니까 이름이 두 개가 서로 달라서 정의역이라고 부른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정의역이라고 부른 거는 지수 전체가 정의역이 아닐 수도 있어. x가 정의역인 거지. 로그 안에 x만 들어갈 수 있니? 아니. 그때의 정의역은 x야, 얘들아. a의 x 플러스 2승이라고 할 때도 이거는 지수지. 근데 정의역은 x잖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정의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학교시험 단골 손님 중에 하나 이거. 얘를 맞춰줘야 돼. 정의역을 맞춰줘야 돼. 지수 전체를 똑같게는 못하지 당연히. n+2랑 n+3이 어떻게 같아. 그래서 이건 어떻게 가보냐. 자, 중요한 거 나온다 이제. 로그 2의 x, 로그 3x가 있었어. 요 로그 3x다. 그 녀석을 잘 봐. 정의역을 갖게 한다는 거는 이 n 똑같은 n만 정의역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그려야 되는 함수는
에이씨. x 플러스 3을 그려보자는 얘기지. 알았어? n만 정의역으로 보면 되잖아. 그럼 똑같잖아. 자, 그려보자. 원래 1,0을 지나던 놈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하나, 둘, 셋 평이동했습니다. 마이너스 2까지 갈게요. 두 번째. x 플러스 2 로그 2를 그려보자. 원래 1,0을 지나던 로그 함수를 x축의 방향 마이너스 2만큼 여기 지나섰는데 하나, 둘 평이동시켜 봅시다. 마이너스 1까지 갈 거예요. 자, 여기서 엄청난 힌트 잘 봐라. x에 0 넣어주면은 밑과 진수가 똑같아. x에 0 넣어주면은 밑과 진수가 똑같아. 둘 다 0,1을 지나. 그래서 그 0,1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무조건 노란색이 위에 있는데 거기다가 n을 넣고 있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누가 봐도 왼쪽이 큰 거다. 요렇게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다. 알았어요? 정의역을 맞춰달라는 얘기는 저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었음? 끝! 여기까지.